안녕하세요. 뉴탑 원장 잔입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뉴탑이 좀 차별화되어 있고 이제 좀 많이 독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어머님들께 하나씩 어떤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꼭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어머님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이제 뉴탑의 관점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탑은 초1 때부터 시작해야만 가장 좋아요. 그때가. 저는 이거를 아주 이전부터 늘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이것을 뭐 아이를 한 명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선 분명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사교육이니까 불안감을 조성해서 당연히 뭐 초일 때부터 그렇게 영업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업하고 그런 재능이 없고 이제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초일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하는지. 자, 우선 이제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이 영어라는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1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영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뭐 학습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원어민 클래스를 하면서 재미와 놀이 위주의, 아니면은 뭐 듣고 따라하는 그런 노출 많이 들려주고 어머님들께서도 뭐 노래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든 어쨌든 초일 때는 좀 그렇게 학습적이지 않게, 왜냐면 영어가 학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프레임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노출과 재미로 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내신 입시로 전환을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노출 재미로 어렸을 땐 재미로 갔는데 막상 뭐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뭐 듣는 거는 좀 된 것 같은데 말이라든지 글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얘가 문법이 잡힌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뭐 재밌게 했지만 뭐 하나 깔끔하게 잡히지 않는 상태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급하니까 내신 입시로 전환을 합니다. 또는 초1 때 시작하지 않았던 어머님들, 왜? 영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시작하지 않았다가 초등학교 한 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이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초3, 초4 때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면 어머님들이 그때 이제 그런 플랜을 짜놨지만 사실 그때 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어머님들 또한 불안해가지고 뭐가 하나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들이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이 영어학원을 예전부터 알았더라면 왜 얘기 안 해줬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뉴탑을 하면서 뉴탑을 통해서 소개로 들어왔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들어온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당연히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 시간들이. 어, 자, 그리고 또는 이제 반대로 어릴 때부터 이제 빡세게 시키는 부모님도 있어요. 영어도 학습인지 뭔지 하여튼 어릴 때부터 빡세게 가는 거죠. 뭐 영유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정말 많이 뭐 선행학습을 미리 끝내놓기 위해서 뭐 의대를 가겠다, 뭐 특수고를 가겠다, 어떤 플랜이 있나 봐요. 그랬을 때는 모두 다 알다시피 영어 거부감에 처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어, 이 언어라는 것은요, 만약에 부모가 영어를 사용하는 집안이에요. 한국 부모가. 그런 부모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그거가 잘못된 거 아니죠? 한국말도 사용하고 영어도 그 부모님이 잘하니까 영어를 계속 사용해요. 아이가 당연히 저절로 느는 것처럼, 어렸을 때
당연히 그것을 영어를 노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면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서 자라나면 최고로 좋죠. 하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 사교육 시스템이 워낙 학습적으로 맞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 뉴탑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든지 교육법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학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소리 파일을 듣고 익히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학습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소리 파일 뭐 하여튼 1단, 2단 우리가 말부터 끌어나가는 뉴탑이죠. 자, 글부터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글부터 갈 수도 있는데도 왜 말부터냐? 글이 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글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 글하고 말은 나의 언어를 표출하는 수단이죠. 글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표출을 원하는 곳이고 생각하기를 확장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글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막이 뜨는 순간부터 우리 시선이 자막에 집중이 되는 것처럼 그럼 소리의 비중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듣고 따라 해라 뭐 이런 어떤 디즈니 영화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막 끄고 해라 맨 처음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리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글에 익숙한 아이들은 말을 하기가 진짜 늘지가 않아요, 잘. 자,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시간을 또 투자해서 말 연습을 해야 돼요. 글도 연습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부터 끌어나가는 뉴탑입니다. 자, 말하기 학원 아니에요, 우리. 말은 왜 말부터 끌어나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말이 가장 빨리 느는 시기가 초1이에요. 자, 저희는 7세도 받을 수도 있어요. 7세는 근데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른 아이들, 조금 더 동료 어떤 친구들보다 좀 더 빠른 아이들은 7세부터 가능하지만 보통 8세 때부터 시작을 해야 맞아요. 왜냐면은 모든 이제 심리학 뇌과학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측두엽이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문장을 읽을 수는 있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문장의 어떤 구조라든지 문법의 구조가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8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8세 때 영어 다른 언어를 이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는 쪽으로 자라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 영어 교육 시스템이 리딩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8세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도 이 말부터 끌어나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탑이 정해놓은 이 초1 이때부터 시작해야지만 가장 촘촘하고 빠르게 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어린이집 가서 말이 왜 느냐면 친구들을 통해서 늘죠. 선생님이 아니라. 말이라는 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있으면 그 말하기하고는 더 잘 될 거예요. 만약에 뉴탑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기업체 강의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끔씩은. 왜? 내가 만약에 이 앞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말은 사람과 사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이 늘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게. 교사 한 명이 그런 존재가 나와서 노출하는 식이 아니고요. 뉴탑은. 서로 늘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질문 변신을 하면서 너 왜 했어? 언제 했어? 이러면서 토론의 시초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뉴탑이고 어린아이일수록 감성과 어떤 창의력이 풍부하고 엉뚱하죠.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실적인 것은 전부 고학년 쪽으로 밀려나 있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특히 초1 때부터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교육을 하면서 그 창의력을 발산하는 교육을 원하는 거예요, 뉴탑이. 그래서 초1 때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생각하기와 정말 많은 창의적인 어떤 창작과 그리고 말이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때 시작한 아이들은
어떤 스토리를 짤 때도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뉴탑이 재미있고 아무리 뉴탑이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습이라는 거는 가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분명 자기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한계가 와요. 진짜 두뇌 1% 아닌 이상. 자, 두뇌 1% 머리 저절로 돌아가는 아이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학습이 재밌어요, 실제. 어떤 어려운 걸 나오면은 직면하고 재밌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재밌다가도 어느 순간 힘든 시기도 오고 하다가도 부딪혔을 때 거꾸로지기도 해보고 고꾸라지기도 해보고 이래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죠. 초1 때 시작해야만. 근데 초4 때 들어와 봐요. 초2 때 들어와 봐요. 초3 때. 그때 영어만 해요. 어머님도 그때 이미 수학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얘가 이제 머리도 커지고 그 시기까지 부모님이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자기 결정성을 다 침해한 상태에서 걔가 엄마 말 듣고서 엄마가 시킨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슬럼프를 모두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초1 때부터 아이들이 들어오면 늘 이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가장 애틋하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뉴탑은 중학교 이런 게 아니고 초1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초1 때 시작했던 아이, 이제 졸업했던 아이들 중에서 그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6학년 1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말에 졸업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뒤에 반이 있음에도 뒤에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죠. 그 친구들이 워낙 잘 따라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던 친구들이고 제자들이고 저의 영원한 제자들일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꿈꾸는 영어는 어떤 학원에서 했던 것과 달라요. 우리는 뉴탑은 선행학습이 아니거든요. 주구장창 선행학습해서 공교육 뭐 어디 뭐 내신 잡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희는 스타터를 시작하면 이미 중학교 공교육과 괴리감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교육의 어법이 다 잡힙니다. 스타터에서 80, 러너에서 전부 다 중학교 모든 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꿈꾸는 그 영어의 어떤 미래는 이미 말과 글이 능통하죠. 1학년 때 시작해서 만약에 6학년 정도 갔을 때 그런 아이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제 내가 학교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더 나은 좀 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영어를 좀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세계 속 안에서도 내가 영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학교 내신이야 뭐 그때 뉴탑 안 다녀도 그냥 자기가 조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지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초4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걔네도 말과 글은 늘어요. 근데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당장 지금 내신이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뭐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안 잡히는 상태로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학교 이런 시험이라든지 수능 이런 거에 급급해서 또 다른 수학이랑 특히 수학이랑 가장 맞물려요 아이들이. 수학이랑 이런 것들이 워낙 그런 선행학습 이런 것들에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뭐 수학 숙제, 영어 숙제 이런 거 못 해오는 아이들 굉장히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이 아닌 뉴탑에서 왜 말부터 끌어나가는지 말하기 학원이 아님에도 말부터 끌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초1 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